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독립을 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독립을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사연은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2년 전쯤 처음으로 마음읽기라는 책으로 박사님의 WPI 검사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몇 번의 삽질을 하다가 이제야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가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제게 요가 선생은 단지 움직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지요. 내가 만약 다리가 잘 펴지지 않고 목이 제대로 숙여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인지하고 억지로 피는 것이 아닌 올바른 근육의 움직임과 힘의 방향을 익혀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수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아직은 잘하지는 못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박사님 말씀처럼 5년, 10년 혹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해보려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로맨의 매뉴얼이 만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얼 M자의 매뉴얼이 높아요. 정말 그땐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하루하루가 혼란스러웠습니다. 2달 전 백수가 된 저는 매번 월급에서 2달치 생활비를 당겨 저금해놓은 돈과 바우처 상담으로 나름 생계를 유지해가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다달이 돈이 나와요. 다시 취업할 생각은 없지만 생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도 백수가 돼서 행복해요. 요가를 매일매일 할 수 있고, 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라 편히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돈에 대한 강박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통장이 되면 사실 좀 두근두근 하긴 해요. 한 달 전 제가 다니던 요가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요가원에서 일하면서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꾸준히 하고 요즘 들어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요가를 즐기는 사람이 요가를 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막상 시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요가가 이전에 제가 한 삽질들처럼 한번 화르르 타올라 사라질까 두려워서 오랫동안 망설이다 에라이 일단 해보고 고민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지만 2월부터는 요가원에서 청소, 회원관리 하는 일을 배우면서 요가원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실장님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요가원에 19만원의 워크숍비도 무료로 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라면서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했는데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 같아 너무 신기했어요. 누군가의 인정에 감동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며칠 전에 체형 교정하는 곳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요가하는데 이렇게 몸이 뻣뻣하다며 좀 웃기고 왔죠. 근데 그곳이 도수치료도 같이 하는데 첫 손님들은 무료로 해준다면서 몸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고, 심각하다고 치료 당장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요가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꾸지람 들었어요. 몸을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살아나야 몸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잘하고 싶은 욕망으로 요가를 한다면서. 그 순간 제가 갈 길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은 그거 종교 아니냐고는 하지만 제가 요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요가를 안 믿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미쳐서 해야 할까 말까 하는 마당에 아무튼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크게 또 흔들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수치료는 받지 않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마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오늘 아침에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노력이 아닌 노력으로를 듣고 괴짜같이 내용을 모두 워드로치고 박사님이 저에게 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답을 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삽을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으니 저 몰래 또 들 거예요. 그러고 다시 내려놓으면 되죠. 이제 그러려니 태어난 척 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든 삶을 꾸역꾸역 살아온 저에게 너를 찾아라! 라는 말과 함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박사님과 황심소를 응원합니다. 읽어보니 5959 받고 싶은 마음이 담긴 편지네요. 그리고 혹시 저도 모르는 제 문제로 사연이 나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네요. 문제로 올라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아이고, 황심소에 상당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긴 했는데, 사실 이분이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요가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요가를 본인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죠. 자신을 찾는다라는 건 황심소에서 주로 뭐를 이야기해요? 자신을 찾는다. 자기 마음을 안다.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한다. 이게 다 자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항심소에서 여러분 요가를 해서 여러분의 근육과 여러분의 이 골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왜? 여러분 지금 생긴 대로 있잖아요. 몸은 있는데 근데 요가를 하는 거하고 자기 찾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둘이 좋은 관계인가? 그냥 뭔가 자기가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어떤 확인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죠. 진짜 이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바로 자기 몸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눈은 마음의 거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체육 운동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원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선조들은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신수련을 한다라는 것은 내 몸을 튼튼히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몸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연장을 쓰고 도구를 쓰고 사용하는 사람 같으면 그 도구가 항상 맨질맨질하게 잘 관리가 되고 기름칠이 칠해졌겠어요? 녹이 쓸어가지고 덕덕덕 돼 있겠어요?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지가 살아간다는 건 자기 몸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요가를 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요가를 통해서 수련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은 그걸 알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야, 이거는 진짜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이야기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근데 왜 내가 굳이 이런 하나만은 뻔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제게 요가 선생은 단지 움직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지요.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썼는데 정작 자신을 찾는 게 뭔지 본인이 자신을 못 찾아가지고 삽질한 아주 기나긴 역사,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이 지금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공부는 안 하고, 주인님 저를 공부시켜주세요, 원장님 저를 제발 좀 공부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항심소에 사연 보낸 거예요. 사연보다는 자기 문제를 알기보다는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러 보낸 사연인 거예요. 이 감사 편지. 그렇죠. 감사 편지로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감사 편지에 이분이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분을 상담을 해주면 그거는 내가 참 AS 정신이 엄청 투철한 사람으로서 나를 규정하겠다라는 거의 발작적인 행동이 아니면 나오겠어요? 그 요가가 정말 자기를 찾는 거라면, 이분이 요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 더블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갭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가요? 하는 의문도 드는데. 그 질문 참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로맨 매뉴얼 만빵일 때 1년 전에 했을 때, 최근래 했을 때는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M자에 매뉴얼이 높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매뉴얼이 높다는 거야. 그 말은 이분이 참 착한 분이다. 그렇지만은 26세 아가씨가 착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지식하거나 또는 상당히 마치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그런 아주 컨츄리 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또 되게 모쏠도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만나면, 이런 분들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상담을 하면 상당히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렇다고 이분이 뭐 남자를 거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기는 진짜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무서워요. 겁이 나요. 제가 말을 붙이면 도망가고 싶어요. 뭐 주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 도망가는 또 이분을 꼭 잡아가지고 또 사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달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린 건데, 가장 재밌는 건요, 요가를 하면서 본인이 조금 자기 몸이 좀 건강해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상당히 여성적이고 상당히 이분이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몸매도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여성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되게.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아주 자기가 새가슴처럼 너무 놀래기도 하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진 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아 내가 이게 되네, 내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신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본인이 안정적이고 조금은 여유 있고 조금은 스트레스가 적은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상당히 이런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최고 좋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 넘치게 해서 남편 출근시켜 보내고 그 다음에 집을 이쁘게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그 대신에 이제 하루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 이러면서 전화하고 끊고 거의 10분 단위로 전화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이런 특성이죠. 자, 뭐 그럴 때, 그런데 이분이 다니던 요가원 원장님이 요가원에서 일하면서 지도자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한테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 아마 대학을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학 졸업하고 어디 변변한 직장 취직하기 참 힘들었을 거거든요. 요가 수련 이제 1년 반 되는데 그 사이에 백수가 됐다냐, 아니나 다를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참 얌전하고 참 괜찮은데 뭐를 배워도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를 못해요. 왜냐면 항상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이분한테 그럼 요가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서 요가를 배우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 필라테스다, 요가. 그런데 필라테스는 또 이분한테는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요가가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요가로 전문성을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일단 이분이 전문성을 하려면 요가 진짜 지도자 과정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수련을, 이분 같은 경우는 지도자로 나서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5년에서 1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련을 계속 해야. 수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가원에서 소위 말해서 잡일로 직원처럼 5년 정도를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 열정페이로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난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체형 교정하는 곳에 갔더니 요가 하는데 이렇게 몸이 뻣뻣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분이 체형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체형이 저처럼 배가 노고 뭐 허리가 휘었고 뭐 이러면 체형 교정하는 데서
너가 지금 체형 교정 받으라, 도수치료 받으라라고 나왔었지. 몸이 뻣뻣하는 소리는 안 할 거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체형 교정 내세우고 도수치료 하는 데는 손님을 학보를 지금 한 명이 왔는데 빨리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뻣뻣하니까 네가 도수치료를 받으면 몸이 유연해질 거래요. 네. 그 소리를 원장한테 하니까 원장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벌써 알은 거죠. 근데 그걸로 봐서 이분이 일단 마스크와 전체 신체는 상당히 뭐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요가 선생을 한다라는 생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진짜 선생이 되는 4, 5년의 수련 과정을 본인이 할 것인가. 사실은 이분 지금 프로파일 매뉴얼이 높고 M장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3개월 가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 3개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힘들면요, 당장 이거는 내한테 맞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맨 매뉴얼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체형 교정한 때 갔다 와서 이야기하니까 요가 선생님이 벌써 눈치챘죠. 얘가 또 딴 데로 빠지려는구나. 그래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겁이 나가지고 또 저 안 갈래요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요가원에서 이 사실은 허드렛 일이잖아요. 말이 좋아서 허드렛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월급을 받거나 본인이 참 뿌듯하게 자기가 언제 요가 선생이 되나. 왜냐하면 요가 선생은 본인이 요가 수련을 뭐 5년 10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또 본인이 자격증도 또 돈 써가지고 자격증을 어떻게 구한다 하더라도 요가원을 오픈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니 조그만 코딱지만한 공간이라도 얻으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빌리려면.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요가를 다니면서 같이 요가를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그래서 이 지금 요가원에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다니는 요가원, 그것도 저기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또는 목동, 또 아니면 잠실 뭐 이런데 보통 한 50대 아줌마 이상이 많이 다니는 요가원 있는데, 거기에 이 아가씨가 등장을 해서 같이 요가를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씨는 결혼했나요? 이 이야기부터 나올 거고, 그리고 같이 일단은 점심을 같이 먹자든지 끝나고 잠시 보자든지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 되면 뭐 내 조카가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아가씨가 인물도 되고 몸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게 확인이 또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 소개해 주는 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적어도 2, 3년 안에 이 아가씨가 소개받은 사람 중에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당히 높다는 거 알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사람이 M자형이고 이 아가씨가 좋아할 사람은 최소한 나이 차이가 8살에서 10살은 날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아가씨가 완전히 결정을 쉽게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30대 후반쯤 되고, 그러면 그 남자는 좀 능력이 있는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능력이 있는 남자죠. 그렇죠. 그럼 그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요가원을 차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차려주죠. 당연히 차려주죠. 안타깝네요. 본인이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네. 요가를 다니시죠? 아무나 요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봐가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M자가 성질을 잘 부리고 이러는데 그걸 그 같이 요가하는 그 분들한테 안 들켜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게도요. M자형은요.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이 부려도 될 때는 부려요. 근데 웬만한 거는 M자는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M자 성향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 몸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참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뻐근해질 뿐만 아니라 긴장하니까 뻣뻣해지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위장장애, 어깨, 허리 아프고 심지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온갖 이 많은 통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가를 하고 나서 제가 몸이 편해졌어요. 소화가 잘 됐어요.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르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마치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으로서 반영이 되니까 몸을 다시 움직이니까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도수치료도 결국에는 몸이 유연하지 않은 거를 그걸 눌러가지고 일시적으로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 과정으로서 마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가나 도수치료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달라요. 그 대신에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전이가 돼서 근육의 긴장이나 관절의 문제나 또는 다른 신체 소화기 기관들의 장애가 일어난 것들 또 이런 정세를 완화시켜주는 거는 상당히 몸의 문제는 몸으로 해결하자라는 그 해법이 되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독립을 하고 싶다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 읽기 책을 읽고 뭔가 독립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그걸 고마워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나서 이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 잡아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이 33인 지도자의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훌륭하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에요. 상당히 비극적이지 않나요? 아무도 비극적이지 않네. 네, 그렇군요. 내면 왜 이렇게 비극적인 느낌이 들까? 자, 그러면 이 사연 더 질문 있나요? 더 이상 질문 없죠? 황심소에서는 상담 사연을 받습니다. 셜록황 지메일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전화번호 010-3919-7430으로 문자로 상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상담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사연을 보낼 때 꼭 WPI 프로파일과 성함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